삼성증권 하시는 분이 없고. 자, 여기 35번은 약간 주요한 파트인데, 이거 비싸네요. 예, 많이 투자한 개인 투자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주식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개인 투자자라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삼성증권 서버가 다운됐어요. 지점 앞에 줄이 1km 정도가 벌어졌어요. 왜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대략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삼성증권에서만 파는 줄 알고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서 삼성증권에 가서 줄을 쫙 섰어요. 그때 이제 양대 음봉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10만 원 고지로 하면서 전 국민 주식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게 2021년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증권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모든 증권사에서 다 팔 수가 있어요. 우리 상식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상식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날 아주 삼성증권에서 난리가 나고 막 뉴스에서도 대서특보라고 막 서버가 다운되고 막 직원들이 막 난리를 쳤어요. 청약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LBN소 청약할 때도 막 전 국민들 막 다 산다라고 해가지고 달려 들어가가지고 막 줄 서고 막 옆 사람 사니까 나도 사고 그러니까 돈 된다라고 하니까 막 다 샀다가 그날 팔아야 되는데 또 고수들은 또 그날 또 팔았는데 또 장기 투자로 또 이렇게 왜냐면 또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심리적인 어떤 흔들림을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전부 다 개인 투자자라고 하고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019년 기준으로 6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12% 정도가 되겠죠.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고정관념이 한 가지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를 선호하고 매매기간이 짧고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 이후 팬데믹이 2020년이죠. 주식시장 폭락하고 나서 대거 뛰어들었다가 이제 20조 원에서 60조 원대로 급증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막 사고 있어요. 미국도 난리가 났죠. 밈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 게임스탑 사태라든지 막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보조금 주고 막 코로나로 못 돌아다니니까 집에서 이렇게 MTS 가지고 주식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그래서 양질의 보고서, 증권사에서 양질의 보고서, 우리는 양질의 보고서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보고서. 여기 두산중공업. 자, 네이버를 일단 켜주시고요. 네이버를 키신 다음에 검색란에다가 그 증권이라고 치세요. 증권. 하면은 이제 네이버 증권을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에서 증권을 하면은 막 광고가 나오고, 나스닥 니케이 아래 네이버 증권이 뜨죠. 네이버 증권 들어가셨죠? 여기 네이버 증권. 오케이. 네이버 증권. 쭉 내리셔. 쭉. 너무 느리다. 차트 아래 네이버 증권. 네이버 증권. 오케이. 네이버 증권.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셨죠? 거기서 종목에서 두산중공업을 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을 쳤습니다. 그러면은 N증권 두산중공업 해가지고 저기 화면 보이시죠? 두산중공업이라고 종합, 토론, 뉴스 공시, 시세, 재무, 리서치. 오늘은 여기서 토론이 이제 그 가장 네이버가 토론이 가장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에서 이제 보면은 별소리가 다 막 뭐 연소리 나오고 막 저기 그 여기서 이제 많이 예? 김정숙은 누구예요? 김정숙 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얘가 왜? 김정숙이 뭐 하는데? 한국에서 대표적인 그렇게 쓰레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갖 쓰레기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에서 그러니까 종목 게시판, 뭐 종목 대화방 이런 데도 이제 다 이거 광고도 하고 다 이렇게 많아지는데
많아지고 이걸 많이 봐요. 근데 약간 카카오는 이거에 비해서 좀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여기서 가장 많이 이제 별의별 나라 별의별 얘기들이 이제 막 많은데 가끔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육개장 아시네? 육개장이 뭐예요? 육개장. 줄리 정수기. 예, 육개장이 면이랑 뭐냐면 이제 그 육개장은 보통 상가집에서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풍락한 종목장에 와서 육개장 먹으러 갔다고 아, 놀리더라고 서로. 그런 놀이 문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 거 같다. 여기가 이제 가장 좀 그런 약간 쓰레기 정보들이 많은 데가 네이버 증권의 이제 토론이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리서치라고 있잖아요. 리서치. 리서치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두산중공업에 관한 증권회사의 레포트들이 한 군데 정렬되어 있는 데가 여기가 유일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리포트가 많이 있어서 그 안에서 두산중공업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중목에서 들어가가지고 리포트를 찾을 수 있는 많은 그게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신규 수주 다소 미흡하나 신사업 추진 보강 맨 위에 거 IBK 증권 투자증권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문보기라고 있죠. 원문보기. 그런데 여기가 2019년 11월 29일자가 가장 최신 리포트예요. 리서치를 보면은 신규 수주 다소 미흡하나 신사업. 그래서 이 원문보기를 하면 원문이 나왔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리포트가 너무 오래된 종목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그 관심도에서 시장의 관심도에서도 떨어지게 되고 약간 뭐라 그럴까 이 최신 트렌드를 지금 22년인데 최소한 21년 하반기 정도에는 레포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2019년대 너무 2019년 11월 29일이다 그래서 많이 저기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하고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그거를 또 애널리스트 이름을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해가지고 기왕이면은 이 설명 요즘 애널리스트들이 브리핑도 많이 하니까 그거에서 보시면은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도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늘어났고 183페이지 장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주식 보유 기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양질의 보고서가 무료로 제공 이게 다 무료예요. 옛날에 돈 받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돈 받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거는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좋으니까 많이 읽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 개미들이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그 좋아하는 게 이제 약간 어려운 얘기 하는 데들을 좀 안 좋아하고 이제 가자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몰빵하고 막 이런 데들 그래서 유튜버들을 그런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영향이 커지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저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은행 금리가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까지 겹쳐지자 갈 곳을 잃은 개인들의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린 겁니다. 이 기조가 이어지는 이상 고객 예탁금과 주식의 매수는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아시는 분도 저기 이렇게 그 톡방에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자기 교사실 분이신데 교사분들 중에서 공무원 연금 대출 안 받으신 분들이 없대. 그냥 다 땡기는 거야. 왜냐면 제로금리니까. 돈을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명의로 해가지고 재산이 늘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 증권사는 그냥 뭐 사실 그냥 아들 명의로도 막 오픈하고 막 동생 명의로도 오픈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굴려가지고 돌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지난번 수업 때서 말씀드렸었지만은 분기보고서가 3, 6, 9, 12에 나오고 12월 달에 연간이 끝나고 나서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이때 AUDIT 감사법인 회계사들이 이제 회사를 방문해서 실사를 해요. 계약서 다 검토하고 진짜 매출인지 진짜 순이익인지 검사를 하죠.
근데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적정, 한정, 뭐 의견 보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줘가지고 적정이 안 나오면은 보통 상패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회계사가 회사에 와가지고 실사해가지고 막 물건 다 재고 다 까보면은 일단은 다 룸사롱 데리고 가고요, 횟집대로 가고요, 그리고 막 먹이고 막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대충 넘어갔는데 대우건설 그 저기 때 적정 줬다가 회사가 상패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회계사한테 요즘은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회계 법인 큰 거 하나가 망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요즘은 누가 엊그제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저기 그 LG텔레콤에서 횡령 사건, 뭐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요즘 왜 이렇게 횡령 사건이 갑자기 많이 물리냐? 그러면 회계사가 이거에서 누락돼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다 본인이 책임지니까 다 고소되려 버려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건 거예요. 회사 회장님께서 좋은데 가서 우리 회사에 주가에 안 좋으니까 제가 잘 마무리할 테니까 말 잘 듣게 이야기할 테니까 이것만 좀 부탁합시다 하면서 뒷돈도 주고 그래서 감사해서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이 뒷돈이 문제가 아니라 회계 법인이 망하게 생겼고 본인이 감옥 가서 되게 장기간 살아요. 그러니까 뒷돈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아니에요? 경제사범은? 경제사범은 2년인데 더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경제사범은 이번 2년인데 벌금이 100억이야. 왜? 벌금. 대우건설인데 대우건설에 만약에 시총이 만약에 몇 조인데 당신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를 봤는데 그게 만약에 1조라고 쳐요. 1조라고 쳤는데 그게 너의 보고서 때문에 손해가 났다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회계사나 회계법인에다가 책임을 안 물렸고 그냥 뒷돈 받고 아니면 접대 받고 좋게 넘어가서 마무리를 졌는데 요즘에서는 그게 아니라 2년 갔다 온 다음에 그거를 벌금을 막 100억씩 200억씩 그걸 내려고 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회계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다 고소 사건으로 다 횡령. 그래 해가지고 3월 말까지 횡령 사건들이 각 회사마다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제 옛날에는 여기 이제 종토방에 들어가서 그냥 종토방이나 이런 데서 이제 리딩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분들이 이제 자그마한 종목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7대3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30%는 꾼들이 있겠죠. 원래 옛날서부터 이제 주식 막 하시는 분들이 했는데 지금 70%가 이제 여기서도 얘기한 대로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1년도 안 되신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마이너스를 못 견뎌요. 그냥 이렇게 본전이 오면은 팔 때까지 버텨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거죠. 왜냐면 어떤 종목이 갑자기 급락을 하는데 막 점하러 막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7대3 뭐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량주도 좀 해야 되겠지만은 유혹이 많이 있다. 왜냐면 내 주식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누가 어떤 방에서 이거 저기 대기업이 뭐 인수해가지고 막 뭐 신약이 개발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했던 게 신라젠이었었거든요. 시총이 2위까지 갔었어요. 신라젠이 그때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신라젠이 현대차보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도 했었다니까요. 시총 자체가 거기까지 쫓아갔으니까. 근데 이거 지금 상폐됐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30% 분들은 어차피 많이 읽고 많이 따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런 종목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은 뭐가 유행이냐.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2년 둥이들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1, 2년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안정적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예금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데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그래프에서 개미들이 많이 타신 분들은 저는 아무래도 솔직한 이유로 정보력에서 좀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자면은 스마트머니 이론을 잠깐만 하고 개인이 맨 아래 있겠죠? 기관, 외국인. 근데
이 위에 사실은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봤었을 때 무슨 채권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시장에서 꽤 똑똑하신 분들이 채권쟁이라고 불리세요. 거시경제도 좀 잘 알고. 그러니까 약간 그 염승환 이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 영업부 이런 분들은 이제 개인한테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하고 이제 딜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제일 핫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에서 영업을 해가지고 왜냐면은 고객이 펀드 매니저니까 내가 잘 알아야지 영업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은 뭐 당연히 뭐 더 위에 있겠죠. 근데 채권은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부동산 거래처럼 거래를 해요. 매수자를 어디 걸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파는 사람은 내가 전화해서 파실 건데 얼마면 파시겠어요? 이렇게 일일이 다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가 채권이 주식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채권 위에가 외환이 있어요. 외환은 은행에서만 처리해요. 그래서 증권방송에서 보면은 무슨 뭐 미주은행에 무슨 상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이제 외환팀에서 은행 외환팀, 은행에서 이제 예금, 수신, 적금 이런 거 말고 이제 본점에서 약간 가장 트레이딩에 가장 가까운 부서가 은행에서는 외환을 책임지고 증권회사에서는 채권팀을 책임지고 이 순서대로인데 이 위로 갈수록 스마트하다라는 거죠. 스마트하다라는 거죠. 스마트 머니 이론이라는 게 이 이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 한국이 외환이 어떻게 됐죠 지금? 외환이 개판이 나고 있죠. 1200 얼마 올라갔다가 좀 내리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쭉 내렸어요. 쭉 내렸는데 자 investing.com 다 폰에 깔아보셨죠? investing.com에서 보면은 외환, 지수 선물, 주식, 원자재, 외환 이거 보이시나요? 원자재 옆에 네. 외환 보면은 달러 원 차트 1225원 그리고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시면은 달러 볼게요. 달러 1225원. 오늘도 올랐구나. 쭉 올랐잖아요.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이제 저는 달 월봉으로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 순서대로 보라고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주식을 해야겠다 그러면 요즘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죠. 원달러. 그러니까 나도 저기 유튜브 보면서 조금 거슬렸던 것 중에서 하나가 저는 원달러라고 해요. 원달러. 그러면은 원이 분모죠. 달러. TQQ님,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갑니다. 내려간다고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죠. 내려간다고요? 내려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까? 네, 내려가죠. 아세요? 원이 부모가 분모가 원, 네. 달러, 네. 환율이야.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간다 올라가고 있으면 응. 우리 원화의 가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잖아요. 분모가 올라가면은 총값이 내려가거든요. 네. 맞죠?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 달러 환율에서는 앞에 게 원이 뭐 4분의 1 할 때 앞에 게 분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 달러 환율이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가치가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데 한국 돈의 가치는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한국 돈의 가치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의 주가예요. 한국 돈의 가치는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월봉에서 그냥 이렇게 다이빙을 한번 하죠. 네. 다이빙을 한번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였냐면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 시기 때는 한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떨어질 때는 올라가죠. 그렇죠. 원 달러 환율. 그 다음에 외환 옆에 이제
암호화폐 옆에 채권 보세요. 채권. 채권? 어디? 찾았어. 외환 암호화폐 채권. 아 나가서요? 아니 거기서 나가서 그 위에 이제 메뉴에서. 메뉴에서 암호 뒤로 음. 나가셔가지고 암호 예, 암호화폐 아니면 채권? 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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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제일 길죠. 10년만 만기 미국채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 얘만 제일 길어 그냥. 딴 건 다 짧은데. 이거. 네. 10년물 국채 금리. 여기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딱 그리고 해볼게요. 네. 되게 많이 네. 미국 10년물. 자 그러면은 예, 10년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처음에 이 외환을 봤죠. 외환을 보고 채권을 봐야 돼요. 채권은 저기 그 얘는 또 스마트머니니까 10년물 미국 국채를 봐요. 이게 경기예요, 보통. 우리 지구의 경기. 예.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달 단위로 봐요? 한 달 단위? 아니 그냥 달 단위로 보면은 3월 2일서부터 3월 24일까지 그냥 쭉 추세가 오르고 있구나. 국채가 국채가 쭉 오르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채권은 안전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 애플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보다는 망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정부에서 채권 이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애플이나 어느 회사,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보다 더 안전한 자산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좀 많이 쏠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의 가격은 위험 자산이니까 떨어져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은 만약에 은행에다가 예금 넣는데 연 한 30% 줬어요. 금리를. 연 30%를 줬어. 누가 주식하겠어. 1,000만 원 넣으면 300 주는데. 뭐 막 종목 분석하고 막 리스크 막 테이킹 하면서 안 하죠. 근데 얘네가 연 1% 줬어. 그러면 아까 전에 책에서 나온 것처럼 돈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주식이라도 해서 내 자산을 가지고 생활비를 벌라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기 그 게시판에서도 보면 뭐 전 데이 트레이딩에 입문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많겠죠. 왜냐면 자산을 여기서 안 주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은 위험 자산의 가격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위험 자산의 가격은 떨어진다. 그래서 주식을 해야겠다 싶을 때 오늘은 해야겠다. 외환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고 한국 주식의 외환의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갔구나. 그러면은 한국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겠구나. 한국의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채권을 봤더니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겠구나. 주식 말고 채권이나 안전자산을 많이 좀 선호하겠구나. 그러면은 오늘의 장은 외국인은 팔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관은 채권 쪽으로 많이 옮겨가겠죠. 그러면 주가가 오늘은 좀 떨어지는 확률이 높은데 주가가 마지막에 쫙 올랐어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개인의 분노의 매수라는 게 뜰 거예요. 왜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는데 주가가 올랐습니까? 그렇게 하루를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이렇게 스마트 머니 1월에 의해서 주식을 시작할 때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도 함께 보자. 연습화 시켜가지고 눈을 보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좀 보고, 이 비트코인도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보고, 원자재 요즘 석유 가격도 오르잖아요. 물 가격도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눈이 조금씩 트이다 보면은 좋아지는 시기가 오겠죠? 예, 여기까지 정리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